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사연 살롱 들으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데요.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있던 일들도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살아가는 데에 어떤 용기도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런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저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연 살롱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 얼굴도 이름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게 됐다고나 할까요? 앞서 사연을 공개해 주신 분들 덕에 용감해진 것도 있고요. 저는 결혼을 하려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파혼을 결심했어요. 결혼식 날을 잡은 건 아니었지만 파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간 거였으니까요. 남친 집에서는 저를 몹시도 싫어했어요. 정확히는 남친 어머니가 그랬어요. 서울대 나온 귀하디 귀한 아들이 고졸인 저와 결혼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고졸이라고 부끄러웠던 적 없었어요. 그만큼 제 삶에 떳떳했고 할 수 있는 걸 했거든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제 인생을 부끄러운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에 대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무리 고졸에 대한 사회인식이 안 좋다지만 직접 만난 사람한테 그런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싹 다 엎어버렸네요.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인간의 바닥을 다 보여줬어요. 저는 그걸 남친 형은 직장을 잃었고 남친도 빚을 잔뜩 지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랬는지 궁금하겠죠? 하지만 이건 다 남친 어머니가 자초한 거였어요. 그럼 서로는 여기서 줄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의 3년 반 연애의 끝은 결혼 약속에서 파혼이 되어버렸어요. 남친은 수도권에서 자란 저와 달리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보수적이었다는데 그래서인지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에 비해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이런저런 부침이 많았어요. 정말 가난했을 때도 있었고요. 다행히 고등학교 때부터는 집안 형편이 나아져서 별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갔지만 작은아버지가 저희 집 재산을 말아먹는 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저는 돈을 벌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아빠는 작은아버지를 굳게 믿고 여러 경제 상황을 공유했는데 그걸 작은아버지가 악용한 거였어요. 한때는 엄마와 아버지 사이가 심하게 틀어져서 위험했는데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겠다고 나서고 그걸 외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두 분도 어느 정도 봉합을 했어요. 하지만 외가에서 도와준다고 한 건 얼마 안 됐고 제가 거의 자수성가를 하다시피 했네요. 그래서 짧다면 짧은 인생 꽤나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왔어요. 그에 비해 남친은 곱게 공부만 한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는데 남친 어머니가 워낙 교육열이 강해서 엄청난 뒷받침으로 남친을 서울대에 보냈다고 들었어요. 남친의 형은 아무리 해도 중상위권 대학도 힘들 것 같으니 디자인 쪽으로 유학을 보냈었고요. 저희 집과는 너무도 다른 상황이었죠. 그만큼 서로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사랑은 그런 데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말을 믿었고요. 남친은 제가 대학 중퇴이고 결론적으로 고졸인 저의 학력에 아무런 편견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도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거죠. 아영아, 내가 집에 너에 대해 잘 말씀드렸어. 그래서 엄마도 잘 알겠다고 했고,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 네가 대학 안 나온 걸로 마음 불편하게 할 사람 없어. 그리고 내가 아영이 너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허락해 달라는 게 아니라 결혼할 사람이니 엄마도 잘해주시라고 말씀드렸어. 나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감 아니야? 엄마가 나를 애써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신 거야 감사하지만 결혼 문제는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거니까
엄마는 앞으로 며느리 될 사람하고 보는 거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그런 얘기는 내일 인사드리고 차근차근 해도 되잖아. 오빠가 나 고절인 거 더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늘 고절인 걸 설명해야 해서 아무렇지 않은데 나한테 맡겼어도 되는데. 나도 알지. 근데 네가 아무리 일 잘하고 똑똑해도 막상 고졸이라고 하면 상대방 얼굴 거의 다 변하는 거 알기는 해. 그걸 왜 모르겠어. 사람 상대하고 산 게 얼만데. 요즘 시대에 대학 안 가는 사람도 있냐. 대학 안 나온 건 진짜 문제 아니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지. 그래서 설명하는 데에도 도가 텄고. 그렇다고 그게 편하고 좋은 건 아니잖아. 난 네 부담 줄여주려고 한 거란 말이야. 솔직히 난 아영이 네가 중졸 아니고 고졸인 것만도 어디냐 싶은데. 뭐라고?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 당연히 농담이지. 너 너무 굳어있는 것 같아서 한 소리야. 내가 엄마한테 말씀 잘 드려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남친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말 때문에 괜히 걱정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제가 대학 1학년을 한 학기도 못 다니고 자퇴를 결심했던 때가 떠오르더군요. 어떻게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겠다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종잣돈을 모았던 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 빼고는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거기에 온통 정신을 쏟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덧 저는 작지만 건실한 뷰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제 건물도 하나 갖게 되었어요. 남친은 저한테 건물이 있는 건 모르고 있었어요. 남친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는 그걸로 좀 안전한 투자를 한다며 친구를 주방장으로 해서 식당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가게자리 알아볼 때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 건물을 추천했어요. 마침 공실이 있어서요. 제가 주인이라고 밝히면 다른 세입자들이 남친한테 뭔가 더 이익을 준다고 생각할까봐 안 밝혔어요. 남친 친구가 식당에서 바지 사장 겸 주방장으로 일을 하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저와의 친분을 들먹일까봐 그것도 싫었고요. 좀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또 저도 사업체 꾸려보겠다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며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봐서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남친은 제가 뷰티 회사에서 좀 높은 직책이라는 것만 알았지 제가 대표라는 건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니 남친은 제가 자기보다 꽤 많이 꿀린다고 생각해서 자기 엄마한테 미리 말을 해놨다고 저더러 안심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자체가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래도 일일이 따지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남친 본가로 가게 됐어요. 말 그대로 시골이라서 가는 데만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KTX를 타고 내려서도 한참을 택시로 들어갔거든요. 남친 본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의를 차리려 애를 썼어요. 엄마, 아영이 왔어요. 엄마, 그새 어디 나가셨나? 나랑 좀 전까지 문자 보냈었는데 왜 대답이 없지?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 남친 본가에 들어섰는데 집에서는 아무도 나와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친이 분명 출발하기 전부터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택시 타기 전까지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걸 보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 30분 넘게 있었더니 저도 슬슬 표정 관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온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러나 싶더군요. 제 기분을 눈치챈 남친도 자기 엄마한테 연신 전화를 하고 문자를 했어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가방과 선물들을 챙겨드렸어요. 저를 이렇게 모욕 주는 사람한테 제 선물을 주고 싶지 않더군요. 그 정도로 기분이 상했어요. 남친은 얼른 저를 불러 세웠어요. 아영아, 내가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볼게. 이번에도 안 받으면 우리 그냥 가고 다시 약속 잡자. 엄마가 자기가 기회 놓친 거니까 어쩔 수 없네. 잠깐만 한두 번만 더 해볼게. 이 정도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면 못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랑 만날 생각이 없으신 거야. 그리고 나는 오늘 외에는 시간이 안 돼.
오빠도 알지? 나 바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젠 인사 받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내 일정에 맞추셔야 될 것 같아. 사실 오빠도 오늘밖에 시간 안 돼서 이날로 한 거잖아. 미안. 네 기분 이해해. 엄마가 원래 이러시는 분은 아닌데 오늘 좀 이상하시네. 당연히 기분 안 좋지. 오빠 잘못 아닌 거 알지만 그래도 오빠 안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올라갈게. 오빠는 여기 더 있다 오던지 알아서 해. 저는 남친하고 같이 서울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기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건 대놓고 사람 물먹이는 거잖아요. 저는 혼자 서울에 갈 결심을 했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갈등이 생겼어요. 남친이 어쩔 줄 몰라서 현관을 나서려는 저를 붙잡고 실갱이를 하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남친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보고서는 요만큼도 미안한 기색 없이 쓱 훑어보고는 귀찮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무례할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진짜로 온 거야? 은석이 너는 엄마한테 무슨 전화를 그렇게 수도 없이 하니?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지. 나는 네 말을 요만큼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그리고 거기 아가씨는 자존심도 없나 봐? 그리고 그걸 선물이라고 싸들고 온 거야? 보아하니 우리 은석이가 아무 말 안 한 것 같네. 그래서 내가 해야겠어. 아가씨, 나는 우리 은석이 뒷바라지하면서 많은 꿈을 가진 사람이야. 미래 계획도 다 짰었다고. 그런데 거기에 아가씨 같은 사람은 끼지도 못해. 아예 밑그림도 안 그렸단 뜻이야. 우리 아들은 아가씨처럼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해서 먹고 사느라 바쁜 여자는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나는 아영이가 좋다니까. 아영이랑 결혼하겠다고 몇 번을 말해야 돼. 내가 결혼하지 엄마가 해? 결혼 비용도 우리 둘이 알아서 할 거고 신혼집에 살림도 다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엄마한테 결혼하는데 뭐 해달라고 했어? 아니잖아. 다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이 결혼에 딴지를 걸어. 우리는 그냥 인사를 하러 온 거야. 아영아,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다시 얘기해, 어? 현관에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자. 선물은 무겁게 왜 들고 있어? 일단 들어가자. 엄마도 이렇게 문간에 서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자고. 아영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이잖아. 손님한테 이러는 게 어딨어?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해. 아이고, 내가 미쳐 정말. 그래, 어디 한번 뭐라고 하는지 말이나 들어보자. 근데 나 정확히 말하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결혼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아가씨, 이리 들어와 앉아봐. 우리 한번 하나부터 차근차근 따져보자고. 아가씨 얘기 듣고 몇 개라도 내 마음에 들면 혹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럼 아가씨한테는 굴러들어온 복이 되는 거고. 저도 어머님이 대체 뭐가 그렇게 저한테 불만이신 건지 좀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네요. 오빠 말대로 저도 들어가서 얘기 좀 해볼게요. 저는 완전 열이 받아서 이판사판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디 댁들이 얼마나 잘나서 나한테 이딴 식으로 구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는 심산이었죠. 사실 저 때부터는 이미 결혼 허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는 얼마나 잘났는지 얘기나 들어보자 하는 단판 짓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솔직히 결혼 안 해도 그만이다 싶더라고요. 길에 차이는 게 남자고 저는 세상에서 단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를 지키자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남의 인생을 자기들 멋대로 평가하는 건지 저는 예비 시어머니라고 제 앞에 거드름 피우며 앉아있는 이 사람한테 지고 싶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였죠. 대체 우리 은석이 어디서 만난 거야? 둘이 만날 접점이라는 게 있기는 했어요? 은석이 너도 참 너다. 내가 이런 여자 만나라고 널 그렇게 뒷바라지한 줄 알아? 아가씨도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시간 낭비는 그만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찾아 나서는 게 아가씨 인생에도 더 좋은 거야. 내가 우리 은석이가 하는 말 들으니 부모 도움 없이 여태 살았다던데. 세상에 나는 내 아들이 이런 억척스러운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할 거라고는 꿈도 꿔본 적 없어.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 나 우리 애들 둘 남편 없이 키우면서도 어디 나가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키우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데. 우리 큰애는 외국물 먹었고 은석이는 서울대 나왔고 걔들 둘 다 고등학교도 명문고 나왔다고. 그렇게 해야 어울리는 급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야. 사람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 우리 큰아들 진석이도 외국에서 알아주는 데 나와서 아주 튼실한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한다고.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여기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다고 아가씨가 우습게 봤다면 아주 계산 잘못한 거야. 번지수 한참 틀렸어. 이렇게 생각해봐, 아가씨. 아가씨가 금목걸이 비싼 걸 걸고 호텔 아니고 민박집에 묵었다가 거기 화장실에 빠뜨렸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그 심정이라고 아가씨 보는 게. 엄마, 됐어. 그만 좀 해. 아영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나가자. 아니, 나가긴 왜 나가? 아직 대화 안 끝났잖아. 오빠 서울대 가느라 예의범절은 못 배웠어? 어른하고 얘기 중에 어딜 나가려고 해. 어머니 말씀 끝나셨으면 제가 해도 될까요? 어디서 만났냐고 하셨죠? 어디서 만났냐고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아드님이 오셨어요. 아주 자주요. 그게 저를 보려고 일부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마음에 든다고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제가 접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금목걸이를 걸고 호텔 아닌 민박집 가서 화장실에 빠뜨리는 거라고 하셨죠? 잠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가씨,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사람 말한 걸 그대로 읊어? 저는 아가씨가 아니고 김아영이에요.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어디서 남의 집 멀쩡한 딸을 아가씨 그러세요? 기분 나빠서 참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전 민박집 화장실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아주머니 하나도 모르시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아영아,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엄마 마음 돌릴 생각을 해야지. 팥지 은서가, 엄마가 말한 게 이런 거야. 제대로 못 배운 애들이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고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다고. 내가 이런 수준 차이를 얘기한 거라니까? 그래요, 김아영씨. 김아영씨 말하는 건 알았어. 그런데 아영씨가 우리 은석이하고 결혼할 생각이었으면 하다못해 방송통신대학이라도 등록하고서 나한테 머리를 숙이건 결혼하게 해달라고 빌건 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싸가지도 없고 양심도 없으면서 어따 대고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건지 알 수가 없네. 매너 없이 나온 건 저 아니고 아주머니예요. 오늘 제가 그렇게 만나기 싫으셨으면 싫다고 정확히 표현하셨어야죠. 아주머니는 저처럼 고졸도 아닐 거면서 어쩌면 그렇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세요? 저는 그게 의문이네요. 그리고 저 빌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아주머니 아들이 저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저도 고민 끝에 결정하고 인사드리러 온 거라고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오빠가 봐도 그렇지? 오빠 말만 들었을 때는 오빠 어머니 되게 좋으신 분인 줄 알았어. 아영아, 그건 우리 엄마도 원래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내 말 다 안 끝났어. 아주머니, 제가 왜 부모 도움 없이 억척같이 사냐고 하셨죠? 그게 나쁜가요? 고졸이라고 뭐라 하시는데 인생을 남이 만들어 온 기준에만 맞춰서 살려고 하시나 봐요. 제가 왜 그런 사람을 좋게 봐야 하죠? 야, 너 말 다 했어? 지금 네가 나를 평가하는 거야? 너 따위가 뭔데? 어? 장은석, 너 얘랑 절대 결혼 못한다. 너 이 결혼할 거면 나더러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알았어? 하지만 저는 남친 어머니 말에 기죽지 않고 꿋꿋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제가 반박을 했죠. 아주머니가 뭐길래 감히 다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요. 너 따위라는 둥, 천박하다는 둥, 그런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평생을 같이 하려고 했던 그 남자의 엄마는 저를 자기 아들과 남의 집 귀한 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제가 자수성가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신을 줘서 쫓아내려고만 했죠. 남친 어머니가 저에게 한마디 더 하려고 씩씩거리는 때였어요. 집에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아주 익숙한 사람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나왔어. 오늘 은석이 온다더니 벌써 온 거야? 어? 이게 누구야? 그 사람은 바로 남친의 형이었어요. 제 시아주버님이 될 뻔한 사람이었죠. 저와 남친 형은 서로를 보고는 눈이 커져서 완전 놀라버렸어요. 그대로 정지해버렸는데요. 남친 형이 저보다 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대표님이 왜 여기까지 와 계신 거예요? 설마 지금 은석이가 만난다는 사람이 대표님? 은석아, 너 정말 이분하고 만나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 대표님하고 내 동생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말에 어안이 벙벙해진 남친 어머니가 남친 형에게 물었어요. 진석아, 그게 무슨 소리냐? 대표님이라니?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엄마, 은석이가 사람 보는 눈 없다고 그렇게 걱정하더니 완전 헛걱정을 했네. 나도 은석이가 대체 누굴 만나고 있는 건가 궁금했는데 이럴 줄이야. 우리 회사 대표님이셔. 아니, 근데 이런 귀한 분을 모시고 이게 뭐야? 어떻게 제대로 된 음료 한 잔이 없어? 남친 형이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자 남친은 물론이고 남친 어머니까지 어안이 벙벙해서 그저 제 얼굴을 볼 뿐이었어요. 저는 악연도 이게 무슨 악연인가 싶었어요. 남친 형은 작년부터 저희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들어와 일을 하고 있었고 올해 대리를 달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남친 형의 말 때문에 제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버렸으니까요. 사실은 남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남친이 자기 친구와 식당 내면서 제 건물에 들어올 때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다른 사람이 바로 남친 형이거든요. 아, 그럼 이제 그 얘기해도 되겠네요. 사실 은석이 그 식당 건물 그거 우리 대표님 거야. 이제는 말해도 되는 거 맞죠, 대표님? 남친 어머니는 진짜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랑 얘기했다는 걸 눈치챘을 테니까요. 남친이 식당 한다고 저희 건물에 들어올 때 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때도 참 가관이었어요. 우리 은석이 첫 사업하는데 정말 좋은 자리여야 돼서 제가 고심을 많이 했어요. 자리는 나쁘지 않은데 부동산 사장이 하는 말이 건물주가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저는 세입자를 드릴 때 제가 나서지 않아요. 중간에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쪽으로 일을 진행하거든요. 그럼에도 남친이 친구랑 하는 식당이니 부동산에서 남친 어머니가 저와의 통화를 원한다고 할 때 전화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전화를 해댔어요. 이건 무슨 제가 어린이집 교사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생각이 다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남친 어머니는 이것저것 저희 건물에 대해 캐묻더니 아주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 월세 깎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황당했어요. 아니, 내가 사장님한테 부탁 하나 하려고 해요.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 거라 믿어요. 우리 아들 봤죠? 걔가 좀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여자애들이 하도 달라붙어서 공부 못할까봐 얼마나 제가 신경을 썼나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친구가 바지사장으로 있는데도 은석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거기 들릴 텐데 이상한 여자들이 들러붙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 건물에 행실 나쁜 여자들 들어와 있는 건 아니죠? 그 주변에 이상한 여자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건물 입구에 CCTV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주차장이랑 타는 데는 또 없어요? 그것도 확인해야겠고 가끔 사장님이 보시면서 우리 애 있을 때 이상한 여자 들러붙지는 않는지 좀 봐주세요. 그것만 잘 신경 써주면 저는 두 말 않고 계약하라고 할 거예요. 제가 어려운 부탁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사장님 늦은 시간에 우리 아들 안전 생각해서 경비회사에서 나와서 순찰 돌아달라고 해주세요. 어쨌든 안전하면 좋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 이상한 여자 안 만나서 좋고요. 혹시 사장님 결혼하셨으면 남편분한테 좀 해달라고 해주면 좋겠어요.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저는 건물 갖고서 저런 요구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유, 또 전화해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계약 전에 딱 하나만 더 확인하려고요. 여기 월세가 좀 저렴해서 좋다는 생각도 들지만 뭐라고 해야 하나? 좀 찜찜해서요. 건물 자리도 괜찮고 번화가인데 싸니까 좀 의심이 드네. 혹시 거기서 무슨 사건 같은 거 있었어요? 누가 자살했다거나 살인사건 같은 게 있었나? 그러면 주인들이 싸게 내놓는다고 하던데 뭔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들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다 내린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에 걸리시면 다른 건물 알아보셔도 돼요. 저도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제가 얘기 듣는 게 당연한 거지만 지금 보름 넘게 저한테 전화로 이러시는 거 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아니, 계약 전에 그런 것도 못 물어봐요? 내 아들이 처음 돈 들여 사업하는 건데 엄마로서 불안한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뭐 젊어서 말 좀 통하려나 했더니 빡빡하기가 노인네보다 더한 것 같네. 결혼을 안 해서 부모 심정을 모르는 건지. 이봐요, 젊은 건물주 양반. 당신 같은 건물주들도 세입자 없으면 말짱 꽝이야. 갑질하려고 드는 건지 뭔. 이래서 있는 것들이 무섭지? 진짜 별말을 다 했던 남친 어머니였어요. 아무리 남친 어머니라도 저는 한계를 느꼈고 계약하지 말자고 하니 아주 진상을 피웠어요. 저는 부동산에 말해서 절대 자지 주지 말라고 했는데 남친 형이 자기 동생 잘 봐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또 제 남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에 연락해 계약하라고 했었죠. 그러니 제가 그 집에 인사하러 가기 전에 걱정을 했던 거였어요. 이건 인연이 아니라 악연인 게 맞았어요. 대체 전생에 무슨 왼수를 졌길래 저 여자가 나한테 이러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저를 보며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친도 자기 엄마 표정이 변하는 걸 보고 좀 놀라는 듯 싶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건물주라는 거, 자기 형 회사의 대표라는 게 당연히 좋았겠죠. 남친 형은 이제 자기 회사 대표가 재수 씨가 되는 거냐며 아주 좋아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진서가 좀 그만하고 차중해. 우리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었어. 은석이 결혼 때문에.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라. 그런데 은서가 넌 몰랐니? 아영이가 그 건물 주인인 거? 그리고 진석이 회사 대표인 거? 어쩜 이런 일이 있니? 그 얘기를 좀 진작에 했으면 좋았잖아. 아님 내가 그러지도 않았을 거고. 아영아, 너 왜 나한테 사실대로 말 안 했어? 네가 형 회사 대표인 것도 건물주인 것도 왜 숨겼는지 이해가 좀 안 된다. 엄마 말씀대로 진작 알았으면 아까 같은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사람 좀만 이겨봤겠어? 정말 닥치는 데 일하면서 별사람을 다 봤어. 그래서 나를 나 자체로 안 보고 돈으로 볼까봐 그랬어. 오늘도 봐. 오빠 어머니 내 말 한번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내가 고졸이라는 거, 부모 도움 없이 자수성가했다는 것만 보고 나한테 어떻게 했어. 완전 개무시였잖아. 그러다가 내가 건물주고 회사 대표라니까 왜 표정부터 싹 바뀌는데? 나 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 그런데 아주 똑같아. 제 말에 남친 어머니는 물론이고 남친도 그렇고 남친 형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야 당연히 할 말을 했을 뿐이지만요. 저는 남친 어머니가 2번이나 저한테 막대하는 걸 보고 남친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게 됐어요. 저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을 믿는 편이에요. 제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도 실은 엄마를 닮은 데가 있어서거든요. 또 제가 아무리 부모님 나쁜 점을 안 닮으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닮아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 자식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내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그 엄마의 언행을 보면 결국 비슷한 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태도를 보고 점점 남친에 대해서도 마음에 선을 긋고 있었어요. 제가 고졸이라고 말한 것도 자신이 곤란해지지 않으려고 미리 약을 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영아, 몇 번이고 말하지만 네가 그런 말을 미리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런 말을 미리 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네가 건물주의 회사 대표이면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했겠어? 너도 생각을 해봐.
아니면 내가 그렇게 용을 쓰고 엄마한테 너 고졸이니까 그거 감안하시라고 말을 했겠냐고. 아,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그래? 아주머니, 말씀해보세요. 제가 회사 대표고 건물주면 아주머니가 저를 그렇게 민박집 화장실 취급 안 했을 건가요? 그래도 고졸인데요. 왜 제가 건물 갖고 있고 회사 대표라는 걸로 그렇게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아주머니 오늘 계속 그러셨죠? 제가 아주머니 아들하고 안 어울린다고요. 그런데 건물주의 회사 대표라고 하니 갑자기 어울리는 사람이 된 건가요? 아영씨, 내가 오해를 했다고 기분이 상했나 본데 내가 아까 좀 감정적으로 굴었던 거 인정해. 우리 은석이랑 아영씨가 그게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네. 아영씨가 우리 은석이랑 결혼을 전제로 여기까지 인사를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들 뺏기는 기분이 좀 있었어. 그런데 세상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 내 자식이 좋다고 하면 내가 섭섭해도 결혼해야 되는 거지. 나는 우리 진석이, 은석이 선택 아주 존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방송통신대학 얘기를 한 거는 아영씨가 우리 은석이랑 결혼해서 애 생기고 나중에 학부모가 되면 대학은 나온 게 우리 손주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 한 소리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줘. 이게 말이란 게 참 그래. 바로 앞에서 얘기해도 얘기하는 사람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안 돼. 이걸로 아영씨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네. 이해하지? 젊은 나이에 그 정도로 돈 벌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했으리라 믿어. 아니 대체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고나 짓거리는 걸까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자기 아들을 수준 이하로 만드는 것처럼 난리를 치며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더니 제가 건물주의 회사 대표라는 걸 알자마자 완전 안면을 바꿔버렸잖아요. 남친한테도 섭섭했어요. 진작 말을 했으면 자기가 고졸이라고 미리 선방 안 쳐도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는 그게 자기도 자기 엄마랑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걸로만 해석되더라고요. 뭐 그 엄마한테 하도 정이 떨어져서 남친까지 별로가 된 것도 맞지만요. 아주머니, 오늘 저한테 계속 자기 아들하고 안 어울린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주머니 말씀대로 저는 제 수준에 맞는 사람 찾아서 결혼할 테니 아주머니 아들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돈으로 사람 위아래 나누는 사람하고는 안 맞아서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오빠 알아들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랑 오빠네 집안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시댁을 원하지 않았거든. 오빠도 오빠 엄마 말대로 오빠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서 살아. 저는 그렇게 제가 준비했던 선물들까지 고스란히 들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남친 식구들은 제 말에 한마디도 반박을 못한 채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남친이 뒤늦게 쫓아나와서 오해를 풀자며 붙잡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죠. 오빠, 서울대 나온 사람 맞나? 오빠가 아까 고졸인 거 말해서 선방 쳤다고 한 거 듣고 나 완전 정 떨어졌어. 그러니까 나 붙잡지 마.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안 그러면 진짜 피곤해지는 거 오빠도 알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겠죠. 자기 형은 우리 회사 다니기 껄끄럽고 자기도 건물에서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남친은 더 이상 저를 쫓아오지 않았고 저는 서울로 돌아와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렇게 저는 파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남친 형이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가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했던 진상짓을 다 알아버렸나 보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사표를 수리했어요. 저 역시 남친 형과 일을 잘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거든요. 꼭 붙잡아야 할 만큼 대단한 인재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얼마 안가 남친은 자기 친구한테 뒤통수를 맞고 투자금을 전부 잃어 결국 가게를 내놓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돈을 잃더라고요. 그 사람의 끝이 안 좋은 건 유감이지만 저는 그렇게 그 집안과 더는 볼 일이 없어져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제 파혼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에요. 제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하고 헤어지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순간순간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말짱해졌어요. 오히려 남친 어머니가 자기 본성을 다 보여줘서 고마웠어요. 조상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 정리하고 나니 속이 후련한 것도 있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